안녕하세요, 해티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지금 2D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저번 시간에 작업을 했던 그 화면 세팅에서 라지 툴셋이라는 도구 툴박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2차원의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2차원의 도형 그리는 이 툴 중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일단 드릴 거고요. 그 외에는 선택 툴과 오브젝트 선택하기, 그 다음에 뭐 지우개 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게요. 라인 툴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라인 툴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있는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단축키는 L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라인의 단축키는 L. 자, 그럼 제가 지금 키보드로 L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입력창이라고 저번에 우리 화면 인터페이스 배울 때 설명 들으셨죠? 랭스라고 바뀌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를 클릭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상태 표시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그 어디서부터 라인을 그릴 건지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 이용해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죠. 3D 모델링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축 방향으로 정확히 가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빨간색 어느 축 방향이에요? X축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을 때 원하는 선의 길이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 창에다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갖다 놓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원하는 위치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마우스 움직여 놓고 제가 여기다가 1500 엔터 눌러주시면 1500mm 만큼 가서 그 다음 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린축 방향, Y축 방향으로 가볼게요. 1000 엔터 바로 눌렀고요. 자, 다시 왼쪽이죠. 마이너스 X축 방향이지만 따로 입력창에 마이너스는 필요 없고, 대신 여러분들이 마우스 방향 제시를 해당 축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스케치업에서는 이렇게 검은색 방향으로 됐을 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레드축 방향으로 갔을 때 다시 1500 엔터.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처음 지정했던 점으로 갈 건데, 스케치업에서는 미들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중간점과 끝점이 자동으로 스냅이 잡힙니다. 지금 저기 화면 보이시죠? 녹색 점이 보이실 텐데, 요게 제가 그려놓은 그 라인의 선의 그 끝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클릭했던 점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녹색 마크가 뜹니다. 요때 클릭해 주시면 바로 엔드포인트에 지정이 된 거고요. 따로 길이값을 쓰지 않으셔도 되죠. 그리고 스케치업 특성상 닫혀진 영역, 폐쇄된 영역이 되면 면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면을 이렇게 보시면 색이 다르죠. 흰색 면과 그 다음에 청회색 면으로 나뉘어지는데, 흰색 면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바라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엔드 포인트를 잡아서 첫 번째 라인의 엔드 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블루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파란색 방향으로 가는 거 잘 보이시죠? 자, 500 엔터.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500mm 올라간 위치에서 저는 어디로? X축 방향으로 갈 겁니다. 1500 엔터. 자, 그 다음에 다시 Z축 방향으로 내려올 건데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점에다 클릭하게 되면 이 면 자체도 어떻게 돼요? 닫혀진 영역, 그죠? 폐쇄 영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엔드 포인트를 클릭하는 순간 바로 면 만들어집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 알려드릴 거냐면, 그 마우스를 내가 라인을 그릴 때 첫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으로 움직일 때 마우스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축 방향으로 똑바로 가고 싶어도 자칫 잘못해서 마우스를 좀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원하시는 축 방향으로 가지 않고 좀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축의 방향을 고정시키실 수가 있어요.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가 있을 거예요. 그죠?
화살표로 되어 있는 방향키가 있는데 총 4개겠죠. 우리가 쓰는 거는 3가지를 쓰면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 놓고 작업을 하시면 얘는 무조건 X축 방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키를 먼저 눌러 놓고 작업하시면 마우스의 움직임이 무조건 Z축 방향으로만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되어 있는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무조건 Y축 방향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쪽 방향의 축으로만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제어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린축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죠? 축의 방향을. 자, 그럼 이때 제가 마우스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왼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 놓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세요? 마우스를 제가 옆으로 지금 포인터를 움직이고 있어도 무조건 그린축 방향으로만 고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도 따로 입력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 값을 쓸 필요 없이 먼저 그려놓은 바닥면에 있는 이 엔드 포인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높이는 달랐더라도 길이는 Y축 방향으로 밑에 그렸던 길이와 동일한 위치의 점을 클릭해 줍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끝점 찍으면 우측면이 어떻게 될까요? 네, 면 처리가 됐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자, 라인을 그리고 나면 벌써 또 이게 해제가 됐죠? 한 번 더 할게요. 왼쪽 방향키 한번 눌러 놓고요. 먼저 누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눌러 놓고 마우스 움직임이 이렇게 고정된 게 보이시면 바로 원하는 위치까지의 거리 값을 따로 입력창에 입력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길이가 딱 눈에 보이는 점이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객체에다가 엔드 포인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위에서 Z 방향으로 500mm 올라간 위치에서부터의 그린축의 끝점이 정해져 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내려와서 Z축 방향으로의 엔드 포인트 클릭. 자,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점, 그 다음 점 찍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윗면과 정면의 면이 만들어지면서 육면체 박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렉탱글 툴을 알아볼게요. 바로 밑에 있네요. 자, 렉탱글 툴은 단축키가 R입니다. 제가 단축키를 설명을 드리는 툴은 단축키를 꼭 사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작업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R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연필 모양의 지금 포인터가 생겼는데 그 옆에 파란색 사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빈 공간에다 사각형 그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파란색 축을 제외한 그린 축과 레드 축, X축과 Y축을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코너점을 먼저 지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우스 포인터는 대각선 코너점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정확한 사이즈, 길이 값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려면 입력창에다가 지금 현재 순서는 X축 먼저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Y축 길이 나중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X축 길이 콤마 Y축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각형이랑 동일하게 해볼게요. 박스랑 1500, 1000 엔터. 훨씬 더 빠르죠. 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렉탱글로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어디를 그릴 거냐면 뒷면을 그릴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내가 그릴 사각형이 먼저 X축으로 길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이 Z축으로 이렇게 길이가 필요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각형을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축을 안 쓰고 있어요? 그린축, Y축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까 알려드렸던 라인 그릴 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방향키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축을 화살표 키를 눌러주시면 그 축은 제외한 나머지 축 방향으로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화살표 키 지금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연필 모양 옆에 사각형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코너점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면 순서가 항상 X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X 먼저, 그 다음 Y, 그 다음 Z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나중에 할 거지만 Y와 Z 방향으로만 갈 거면 Y축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 Z축이어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X축과 Z축 방향. 그러면 X축 방향 얼마예요? 1500 엔터, Y축 방향은 500 엔터.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여기까지만 작업이 되면 우측면이나 왼쪽면 그릴 땐 너무 편합니다. 왜? 코너점이 직접 있거든요. 내가 클릭할 코너점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뭔가 방향키나 좌표값을 이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코너점의 첫 번째 코너점, 대각선 코너점 클릭해 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조금 전에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해야 될 때 그린축 방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블루축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각형의 크기가. 그러면 어떤 축을 안 쓰고 있어요? 레드 축을 안 쓰고 있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방향키 뭐 눌러내야 돼요? 먼저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놓고 할 거예요. 자,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놓으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됐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축을 제외한 나머지 축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코너점 먼저 찍고, 물론 여기다 찍어도 되지만 제가 굳이 좌표값 한번 입력해 볼게요. Y축이 1000이었고요. Z축이 500이었습니다. 1000,500 엔터.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그냥 코너점 이용해 볼게요. 첫 번째 코너, 대각선 코너.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육면체이지만 어떤 방법 이용해서 라인으로도 그려봤고 렉탱글로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그려보시고 그 후에 내가 나한테 맞는, 나한테 더 편리한 툴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 툴로 바꿔볼 건데요. 내가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려면 이 선택 툴이라는 거 눌러주셔야 되는데 스페이스바가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선택 툴로 바뀌었어요. 다시 L 누르면 라인 툴, 뭐야,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R 누르면 렉탱글,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선택 툴.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서클로 가볼게요. 자, 서클. 단축키는 C입니다. 자, 서클 툴 그리고 아크 툴까지 오늘 배워볼 건데 서클 툴과 아크 그 다음 파이 툴까지 해볼 거거든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게 어때요? 가장자리 모서리가 둥글둥글 곡선의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드라는 여러분들이 설정값을 조금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C 눌러볼게요. C를 누르면 서클 툴이 실행이 됐으면서 입력창 보겠습니다. 사이드가 지금 24개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클 툴을 먼저 실행하시려면 사이드 개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실 거라면 바로 내가 그릴 원의 중심점을 지정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서클의 중심점이 바로 입력이 된 거고 서클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빨간색 축 방향으로 보이세요? 중심점에서 내가 지금 중심점에서 원의 한쪽 방향 거리값까지의 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린 이거를 레디어스라고 하죠. 반지름값 입력해라. 그렇기 때문에 입력창에 지금 레디어스가 얼마로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얼마를 해볼 거냐면 저는 300으로 해보겠습니다. 키보드를 바로 누를게요. 300, 그 다음에 엔터 정확히 눌러주시면 반지름이 300인 그리고 지름이 600인 원이 만들어졌는데 한번 원의 지금 모양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형태처럼 뭔가 동그란 느낌이 아니라 가장자리 모서리 개수가 굉장히 많은 뭔가 정다각형 느낌이 약간 드실 텐데요. 이 사이드 24개가요. 얘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로 구성이 된 뭔가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모서리가 모여서 그게 원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스케치업에서의 원의 형태거든요. 그럼 이 모서리 하나하나가 모두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2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서클로 그려서 나중에 원기둥을 만들거나 뭔가 오브젝트를 그리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린 모델링을 가지고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이 떨어지는 그런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클이나 아크를 그리실 때는 이 사이드 개수를 조금 늘려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그렸지만 사이드 개수를 그 후에 수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우리 인터페이스 할 때 디폴트 트레이 아시죠? 여기 안에 엔티티 인포라고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지금 저는 모델링 공간에서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셀렉션이라고 나오는데 선택 툴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도 실행해 놓으신 상태에서 어디를 선택하셔야 되냐면 이 가장자리 모서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면을 선택하시면요, 여기 그냥 이 엔티티 인포의 페이스라고만 나오고요, 그 내가 선택한 면의 면적만 나타나거든요. 모서리를 선택을 해보면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말이 바뀝니다. 내용이 엔티티 인포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뭔가 안내, 그죠? 내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의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그 모서리의 반지름 서클이죠, 그죠? 선택한 건 서클입니다. 그 서클의 반지름은 300이다. 맞죠? 세그먼트라고 나오는데 이 세그먼트가 사이드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24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값을. 밑에 있는 거는 원의 그 둘레 가장자리 길이를 얘기하는 거, 전체 둘레 길이.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이 300이 아니라 한번 지워보고요. 500 엔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사이드 개수도 조금 늘려줄게요. 60개로 변경해라. 세그먼트 사이드 같은 말 60 엔터 누르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의 형태가 이제 동그랗게, 그죠? 잘 보이죠? 올리셔도 됩니다. 더 올리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100 이상은 안 하시는 게 뭐 좋습니다. 100 이상 해봐야 뭐 크게 막 달라지는 것도 없고, 모서리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건 나중에 3차원 모델링이 됐을 때 그만큼 면의 개수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매번 내가 서클을 그리고 나서 그 가장자리의 세그먼트 개수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죠. 애초에 처음에 여러분들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C 누르고요. 사이드 개수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을 때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바로 제가 60 엔터라고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이렇게 바로 그 다음에 반지름 200 엔터. 그 다음부터는 한번 설정하시면 계속 똑같은 사이드 개수를 지정이 되거든요. 볼게요. 다시 C 누르고 보시면 어때요? 이번에 사이드 개수가 60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그 다음 원하시는 반지름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투포인트 아크. 투포인트 아크의 단축키는 A입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라인처럼 양쪽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닫힌 영역이 아니라서 면 처리를 따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따로 면 처리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A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자, A 누르면 이것도 사이드가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서클의 절반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해볼게요. 사용하는 순서는 원의 첫 번째 점을 찍고 아크의 첫 번째 점을 찍고요. 그 다음 아크가 끝나는 위치에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 X축 방향으로 갈게요. 500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요. 블루축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요건 여러분들이 마우스 방향을 조금 잘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방향키를 눌러서 정확히, 제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방향키 눌렀거든요. 왼쪽 화살표 누르면 그린축으로. 그 다음에 이 중심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양쪽 끝점의 가장 가운데 위치에서부터의 아크가 떨어지는 거리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200 엔터 눌러볼게요. 그럼 완성됐어요. 마찬가지로 사이드 개수를 제가 따로 세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많이 꺾여 보여서 조금 보기가 안 좋죠?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A 누르고요. 사이드 개수 바로 늘릴게요. 30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찍고 레드축 방향으로 300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블루축 또는 그린축 방향으로 제가 원하는 만큼 갈 건데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키 눌러놓고요. 그린축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가면 여러분들 마우스가 한 번씩 멈출 거예요. 하프 서클이라고 나와요.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라는 얘기예요? 150이라는 얘기죠. 제가 좀 전에 양쪽 끝점까지를 300으로 잡았으니까 딱 반원이 되기 위해선 150mm만큼 가면 되겠죠. 따로 입력창에 입력을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한번 스냅이 걸렸을 때 클릭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때요? 차이가 있죠. 사이드 개수 30개, 12개. 그 다음에 나는 닫힌 영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라인 툴 L 눌렀어요.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따로 라인 정해 주시면 면 처리가 완성이 됩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도 배우셨으니까 한번 해볼 건데, 지우는 것도 지금 잠깐 해볼 거거든요. 이레이즈라고 해서 단축키 2라는 툴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스케치업에서는 이레이즈 툴도 쓰기는 씁니다만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선택 툴로 지우고 싶은 오브젝트를 직접 선택하시고 그 다음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럼 만약에 면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중 모서리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픈된 영역으로 바뀌니까 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인 툴로요, 없는 모서리를 다시 우리가 생성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점 찍고 다음 점 클릭해 주면 얼마든지 또 폐쇄된 영역이 되니까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제가 선택하고요, 딜리트 키 눌렀어요. 그 다음에 L 눌러서 첫 번째 점, 다음 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 해볼게요. 파이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툴 직접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콘을. 그 다음에 닫힌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아크가 폐쇄된 아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중심점 먼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도 마찬가지. 일단 클릭했어요. 사이드 개수가 12개로 잡혀져 있으니까 보기 안 좋겠죠. 좀 늘려볼게요. 다시 30 엔터까지 누르고요. 첫 번째 점은 내가 그릴 아크의 중심점입니다. 자, 레드축 방향으로 300mm 가면 아크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음 점까지는 마우스 클릭하셔도 좋은데 정확히 물어보는 건 각도 값입니다. 이 각도라는 거는 내가 지정한 중심에서부터 시작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내각을 이루고 있는 부분까지 아크를 그릴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120 엔터 누르면 보셨어요? 종료가 되면서 중심점에서 여기가 첫 번째 찍은 점, 여기가 두 번째 찍은 점, 아크의 시작점, 거기서 내각이 정확히 120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면 처리가 되어진 아크의 면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파이라는 기능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작업을 해볼 거고요. 설명 다 들으셨죠? 지금 곡선 그리는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 툴들이 있어요. 서클, 투포인트 아크, 파이.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사이드라는 개수를 꼭 지정을 먼저 해 놓고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조금 더 완만한 형태의 예쁜 서클과 아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 대해서 작업한 내용 학습 정리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